어제 트럼프가 대망의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. 어제 4월 2일 리버레이션 데이죠. 이때 결국에는 대선 초기 때부터 나왔던 보편 관세에 대한 얘기가 결국엔 나왔습니다. 보편 관세를 실행하겠다 이랬는데, 보편 관세라는 게 역사가 있습니다. 무려 53년 전에 닉슨 대통령이죠. 닉슨 대통령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금본위제, 금태환제를 폐지했던 닉슨 쇼크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는데, 사실 이때 닉슨이 한 건 아니죠. 그때 재무장관이었던 존 코넬리가 이 금을 이 달러로 바꿔주는,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거죠. 이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이 관세, 보편 관세를 이미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모든 물품에 10%의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, 이때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. 왜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거를 벤치마킹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. 이때 존 코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. 그때도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했어요. 이거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랬는데, 사실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. 말은 그렇게 하죠. 존 코넬리 그 닉슨 대통령 때도 이거는 협상 카드야,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,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세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진짜로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함께 협상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. 이게 4개월 걸렸거든요. 4개월 동안 이 보편 관세가 붙어있었는데,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. 정책의 변화들.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경제적으로 이게 해결이 됐냐? 사실 그때 왔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. 그때 뭐 오일 쇼크도 터지고 막 이러면서,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이 경기는 점점 침체가 되는데 물가는 점점 올라요. 내가 버는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겼던 겁니다.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지 않았지만은, 미국은 그때 본인들이 원하는 협상들을 무기로 삼은 거죠. 협상 카드로. 그 젤렌스키한테도 맨날 카드가 없다니, 카드가 없어 이러지만은, 미국도 사실 점점 카드가 적어지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트럼프 1기 때 이미 이 관세를 이용해서 협상을 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그 전에는 말 잘 됐던 나라들이, 이번에는 중국을 보면은 아시죠? 중국이 보복 관세 매기면서, 그리고 중국 환율을 낮추면서 그 관세를 무효화 시켰습니다, 거의. 그러니까는 미국도 사실 이제 카드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, 거의 뭐 막바지 상황이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요새 이 댓글 여론도 보면은 점점 이 중국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많이 인정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. 왜냐면은 중국의 발전 속도가, 중국은 전반적으로 이 발전을 하면서도 많이 뒤에서 하기 때문에,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막 보여주듯이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게 없지 않아 있어요. 옛날부터 도광양회, 이 본인의 힘이 강해질 때까지 숨겨서 힘을 길러가지고 이길 수 있을 때 나와라, 이 정신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뒤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, 그 예전에 그 드론 20만 대인가요? 아무튼 드론 엄청 많이 막 중국에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, 이미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드론 무기화를 많이 발전시켰거든요. 근데 중국의 그 드론 기술이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. 미국을 충분히 위협할 만하다고 봅니다. 네.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드론이 몇 대가 막 이제 미스테리하게 떠다녔던 사건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막 미국 여기저기 도시에 알 수 없는 큰 그 드론들이 막 이렇게 계속 밤새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이 목격이 됐었습니다. 근데 이게 뭔지 파악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어요. 그러니까는 거의 뭐 이 드론에 대한 이 미국의 이 방어 시스템이 어느 정도인가를 뭐 테스트해본 셈이죠. 그런 의미에서 많은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, 지금 미국도 점점 카드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협상을 위해서 좀 이렇게 거의 뭐 취임하자마자 막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닉슨 때는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관세, 본인들이 원하는 협상을 그 관세를 통해서 이뤘습니다. 그때는 환율을 낮추는 거였죠. 미국의 환율을 낮춰서 미국이 이제 무역적자를 벗어나게 해라. 근데 무역적자를 못 벗어났어요. 무역적자는 사실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. 미국이 이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달러를 풀었어야 됐기 때문에, 전 세계에 달러가 풀려야 되는데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달러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됩니까?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이게 기축통화로서의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통해서 달러가 풀려야 됩니다.
나라들이 달러를 갖고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. 그럼 미국은 계속 달러를 인쇄를 했어야 됐고. 근데 이제 기축통화의 개념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면서 별로 의미가 없어져서, 그리고 뭐 다른 데서도 위협이 많죠. 뭐 위안화 쓰는 데들도 많고, 뭐 사우디나 이 중동도 벌써 미국 편을 벗어나서 달러만 쓰는 그 석유 본위제,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다. 이거는 깨지기 시작한 지가 오래입니다. 그래서 미국이 이번 사실 관세에 집중할 게 아닙니다. 저희는 뭐 단기적으로 어쨌든 관세가 붙는 동안에 이런 자재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, 우리 그 이후에 이 진짜 트럼프가 협상을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.